이 시간에는 개정령 문법 55쪽 화법 전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개정령 문법에서는 화법 전환이라 하는 문법 용어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화법 전환이라는 문법 용어가 필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접 화법은 간접 화법으로서, 직접 화법은 직접 화법으로서 개체적으로 원소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재래 영문법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상세한 외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시제일치와 화법 전환이라 하는 것이 기존 언어학자들의 머릿속에 워낙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기존의 관념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본토박이 사람들도 시제일치와 화법 전환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 실제적인 외를 보여줘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제일치와 화법 전환은 지켜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을 결코 설득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처음으로 동사의 점개념과 선개념을 비롯한 몇 가지의 수학적인 이론을 내세우면서 기존 영문법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을 때 기존 언어학자들은 그 아무도 이 개정 영문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학의 원리를 바꾸지 못하는 한 언어의 수학적인 측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진리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라 할 수 있죠. 55쪽에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화법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또는 했던 말이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되겠어요. 1번 외문 he says, 그는 말하기를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그러요. 2번에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You are very kind, 정말 친절하시군요. 세 번째, 그들은 말하기를 Man is stronger than woman, 남자는 여자보다 튼튼하지요. 네 번째,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하기를 If I had wings, 만약 내가 날개를 가졌다면 I would fly to him, 나는 그에게 날아갈 텐데. 그 다음 5번 외문 She asked, 그녀는 물었어요.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섯 번째 He shouted, 또는 whispered, 그는 외쳤다 혹은 속삭였다. to me, 나에게. Start right now, 지금 곧바로 출발하세요. 그 다음 7번 The king will come to see you, 임금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An officer told them, 한 장교가 그들에게 말해줬다. 혹은 explained them, 그들에게 설명해줬다. 8번에 Let's go to the zoo, 동물원으로 가요. said mother to us, 라고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말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직접 화법의 외문에 대하여 우리는 알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간접 화법으로 전환될 때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간접 화법을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누군가가 했던 말이나 생각 등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용 부호를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문 He said that his name is Tom, 그는 그의 이름이 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The man said that the earth is flat, 그 남자는 말했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고. 1번과 2번 예문에서 비동사 is 현재형을 썼습니다. 이런 것은 재래형 문법의 관점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문장은 전혀 잘못이 없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He told me to start at once, 그는 내게 당장 출발할 것을 말했다 혹은 명령했다. 네 번째 The doctor advised me, 그 의사는 나에게 충고했다. to stop smoking, 흡연을 중단할 것을. 그 다음 5번 외문 He thought his mother will arrive soon,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56쪽 6번의 외문이 되겠습니다. They asked me, 그들은 내게 묻기를 Where I am going to live, 내가 어디에서 살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그 다음 7번 외문 He insisted that, 그는 그것을 주장했다. 그게 뭐냐면 I told him a lie, 내가 그에게 거짓말을 했노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네가 나보고 거짓말 했지. 막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 요원을 보겠습니다. Mother suggested to us. 엄마는 우리들에게 제안했다. that year를 We go to the zoo. 동물원에 갈 것을. 재래 영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제안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말 뒤에는 동사 현재형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설명했죠. 아무 쓸모없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안이나 주장이 동사 현재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말의 이치를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법 전환에 관해서 보죠. 제 자신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재래 영문법의 시제일치와 화법 전환에 대한 이 학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 이상 고생을 해서도 안 되고 시간 낭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같은 화법 전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표석을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세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의 여러 가지 외문을 번역하는 능력을 기른다. 직접은 직접이요, 간접은 간접이요. 따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번역할 줄 알고 내가 또 의사를 표현할 줄 알면 그만입니다.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데는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동사 2종, 4종을 비롯하여 점개념과 선개념, 선동작, 후동작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사에 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말의 원리를 잘 생각해보고 영어와 비교해본다. 문자가 서로 다르고 발음이 다르다 뿐이지 우리말과 영어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아랫부분 동작의 시점과 화법 전환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마치 화법 전환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재래 영문법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던 분이라면 이런 내용을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은 재래 영문법의 화법 전환과 시제일치가 그 얼마나 잘못이었던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 큼직한 외문 하나가 있습니다. He says to me. 그는 나에게 말한다.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고. 여기에 전달동사, 피전달동사라는 이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개정영문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랫부분 괄호 1번을 보겠습니다. 전달동사가 현재형 또는 현재 시점의 동작일 때 1번 외문을 보죠. He says to me. 그는 내게 말한다.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이것을 간접 화법의 형태로 고친다면 He says to me that. 그는 나에게 that year를 말한다. that year가 뭐냐 하면 He likes me. 지가 나를 좋아한다고. 여기에 특이한 것은 재래 영문법이라면 간접 화법에서 says to를 쓸 수 없겠죠. tells로 고쳐야 한다고 유명 참고서들은 이구동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다음 2번 He says to me I liked you. 나는 너를 좋아했다고. 이것도 He says to me that he liked me. 그는 지가 나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 다음 괄호 2번 전달 동사가 과거형 또는 과거 시점의 동작일 때 57쪽에서 그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said today. 그는 오늘 말했다. I go to school tomorrow. 나는 내일 학교 간다고. 자, 보십시오. 재래 영문법의 시제일치 화법 전환이라 하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는 이 같은 예문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오늘 말했고 학교 가는 것은 내일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고 하여 종속절의 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고친 것이 여기 보세요. He said today. 그는 오늘 말했다. that year를 He goes to school tomorrow. 그는 내일 학교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수학적인 이치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래 영문법에서는 여기 tomorrow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the next day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될 자리와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공식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인간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이 언어 능력으로 다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예문을 보세요. He said. 그는 말했다. I like apples. 나는 사과를 좋아해요 라고.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구태여 고치라 한다면 두 가지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A번 He said that he likes apples. 그는 자기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B번 He said that he liked apples. 그는 자기가 사과를 좋아했노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제 말한 것인지 아니면 100년 전에 말한 것인지에 따라서 말의 내용은 바뀝니다. 그 사람이 어제 그 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1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는 것은 아직도 그러한 동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사과를 좋아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살았을 그 당시 과거 시점에서 사과를 좋아했기 때문에 like라는 과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서 김씨에서 박씨로 성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아래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성도 바뀌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다고 해서 종속절의 시제가 어떻게 바뀌게 한다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다. I take a walk every morning. 나는 아침마다 산책해요. 자, 이것을 구태여 고친다면 A번 He said that. 그는 that야를 말했다. He takes a walk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고. 또 하나는 B번 예문이 되겠어요. He said that. He took a walk every morning. 그는 아침마다 산책을 했다고 그는 말했다. 두 가지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그 다음 4번 예문을 보죠. He said. 그는 말했다. The earth is not round. 그는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고. 자, 이 사람이 한 말이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 저로서는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말이 거짓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래영문법에서 말했던 불변의 진리에 해당하는 말은 시제일치의 외외다 그랬죠. 물론 그 말에서 불변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더구나 여기 4번 예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말입니까? 아무튼 재래영문법에 제시한 공식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쳐보겠습니다. A번 He said that. 그는 that야를 말했다. The earth is not round. 지구는 둥글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그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말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 사실은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렇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만 둥글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몇천 년 전의 사람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절을 워절에 고쳐야 한다느니 고치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 별표의 설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외문 Mr. Kim said. 김씨는 말했습니다. I visited Seoul in 1988. 나는요 1988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1988년도에 서울 방문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책에 기록되어야만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책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역사적 사실은 시제일치의 외외다 하는 그런 공식에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어떤 것이 도대체 습관적인 동작이겠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습관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한 습관적인 동작은 시제일치의 외외다. 참으로 재래영문법은 어둠 속에서 방황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5번 예문을 간접화법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모두 다 옳은 표현입니다. A번 Mr. Kim said. 그는 말했다. That he visited Seoul in 1988. 그는 서울을 방문했노라고. B번에 Mr. Kim said that he had visited Seoul. 그는 서울을 방문했었노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할 그 당시가 과거니까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he had.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visited Seoul. 서울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서울을 방문했던 것은 1988년이죠. 그 다음 10번 외문에 Mr. Kim said that he has visited.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가 서울을 방문했던 경험은 아직도 가지고 있죠. 이 have라고 하는 동작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s를 써도 된다는 것이죠. 번역하게 되면 그는 서울을 88년도에 방문했던 적이 있노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까 주절의 동작이 과거건 말건 종속절의 동작은 원소이론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이론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57쪽의 아랫부분 괄호 3번을 보겠습니다. 피전달 동사가 미수 동작일 때
이 미수 동작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사 현재형으로서 아직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작, 장차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라 하게 되면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되겠죠.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피전달 동사가 미수 동작일 때는 전달 동사에 관계없이 영원한 미수 동사로 남는다. 이것은 우리말과 꼭 같은 이치라고 이게 적혀 있습니다. 1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He said to us. 그는 우리들에게 말했다. 물론 전달 동사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let's play baseball. 야구합시다. 이게 play는 미수 동작이죠. 야구하자 하는 것이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수 동작이 되는데 전달 동사가 제 아무리 수천 년 전의 과거를 하더라도 이 play는 과거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현재형 미수 동작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1000년 전에 말하기를 우리 야구하자고 야구할 것을 제의했다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he proposed 혹은 suggested to us that we play baseball. 우리가 야구할 것을 그는 제의했다. 그 다음 2번原문 he said. 그는 말했다. If she comes soon. 만약 그녀가 곧 온다면. 여기서 come은 아직도 오지 아니한 즉 미수 동작입니다. I will be glad.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he said that if she comes soon. 만약 그녀가 온다면 그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will은 상황에 따라서 would 또는 will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原문 he said I go to school tomorrow. 나는 내일 학교 가노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전환하면 he said that he goe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The next day. 그 다음날. 여기 the next day는 상황에 따라서는 tomorrow라고 그대로 둬야 할 때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바꿔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뒤에서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58쪽으로 넘기죠. 미수 동작에 관련하여 우리말의 화법 전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이 간다라고 하는 우리말 동사죠. 내일 가는 것이니까 미수 동작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 다음날 학교에 간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4번原문을 보죠. He said. 그는 말하기를 I can do it now.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할 수 있을 뿐이지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do는 미수 동작입니다. 이런 경우 do는 그대로 do로 남는다는 것이죠. He said that he could do it.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혹은 can을 쓰게 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can은 상황에 따라서 could로 바뀔 수도 있고 can으로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 5번 he said to me. 그는 내게 말하기를 start now. 지금 출발해. 여기 start는 장차 발생할 동작이고 발생하고 있는 동작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 동작이죠. 그래서 이것은 간접 화법에서도 현재형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A번 He told me to start then. 그는 나에게 그때 출발할 것을 말했다. 혹은 B처럼 He ordered. 명령했다. 혹은 insisted. 주장했다. 말 것을 that I started then. 내가 그때 출발할 것을. start는 그대로 현재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now가 then으로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now로 그대로 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황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start는 그대로 start가 될 수밖에 없죠. 미수 동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 B번에 동작의 발생 장소와 화법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간접 화법의 내용은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즉 상황이론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1번 내용문을 보죠. He said, I live here. 나는 여기서 살아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것을 A, B처럼 고시게 되면 He said that he lives 혹은 lived here. 그는 여기서 산다고 그는 말했다. 또 하나는 there를 써서 그는 그곳에서 사노라고 그는 말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내용문에 He said. 그는 말했다.
I live in this house. 나는 이 집에서 산다. 과연 this라는 말이 that으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하는 것은 역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는 이 집에서 사노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B번처럼 그는 그 집에서 사노라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말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3번 외문 He said, I will go there. 나는 그곳에 가겠노라고 말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즉 장소에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곳에 가겠노라고 말했다라고 고치할 때도 있고, 그는 이곳으로 오겠노라고 말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상 화법 전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시간과 공간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간접 화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화법으로 고쳐라 하는 그런 문제는 당초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형태의 간접 화법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본인만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말하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이 책의 56쪽을 보십시오. 56쪽의 가운데점 보게 되면 여기 도표 속에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보실까요?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보게 되면 화법 전환의 상황과 변수라 되어 있죠. 어떤 직접 화법이 어떠한 모습의 간접 화법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경,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외문을 보면 He said, 그는 말했다. We live here tomorrow. 우리는 내일 이곳을 떠난다라고 그가 말했죠.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고칠 때 we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로 전환될 수 있으며 live라고 하는 동작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here와 tomorrow는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we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we, they, you, Tom and Jane, he and she, he and Jane, he and his dog, he and his family 등등등등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we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누구를 뜻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live라고 하는 동작은 미수 동작이기 때문에 그대로 live로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her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here, there, his hometown, his country, 서울, 뉴욕, the earth 등등 역시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tomorrow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tomorrow가 어느 날짜를 가리키느냐, 무슨 날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tomorrow, today, yesterday, the next day, Monday, on his birthday 뭐 등등 끝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방식 중에서 어떠한 것을 채택하여 조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즉 순열과 조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간접 화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방법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얼마만큼의 무한대냐면 무한대의 세제곱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수학적인 원리를 생각한다 하면 재래형 문법이 제시한 화법 전환의 공식이 그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였던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식은 없어지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